자, 내 맘대로 시골 생활 작업 23일 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작업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마라고도 불리지요. 하우스를 짓기 전에 우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야 만들게 되었네요. 언젠가 만들어야 할 것, 오늘은 마음먹고 만들어 볼랍니다. 우선 필요자재는 상판용 판재 2개, 다리용 판재 8개, 다리 보강용 판재 4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역시 팔레트 판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모자라는 자재는 죽은 참나무 동가리를 깎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참나무라 해도 판재처럼 만들어 통일감을 줍니다. 엎드려 대패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전기 대패도 사용해 봅니다. 다리로 사용하기에 대패질 안 해도 되지만 무게도 줄이고 또 통일된 모양을 위해 판재처럼 깎아줍니다. 작업대는 보강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리형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높이는 650mm 정도, 다리 넓이는 400mm 정도로 합니다. 우선 크기에 맞게 절단기로 커팅을 합니다. 다리 상부 쪽은 여분의 자투리 판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기계의 힘을 빌리니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판재의 두께가 동일하지 않아 하나씩 일일이 커팅을 합니다. 못이 스크류 못이라 전부 다 제거할 수 없어 일부는 못이 있는 채로 커팅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 톱날이 멀티날이라 못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알루미늄 각관도 절단이 됩니다. 실제로 못이 이렇게 박힌 채 잘렸네요. 버려야 할 판재가 이 멀티 톱날이 있어 또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될 판재에 반턱을 내기 위해 연필로 눈금을 표시합니다. 아래 위로 150mm 위치에 보강재를 덧대어 줄 겁니다. 영상은 빨리 돌리더라도 되도록 순서를 지켜 필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이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네요. 각재의 크기가 같은 것들은 하나로 묶어 작업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턱내는 위치가 동일하기에 클램프를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영 불편합니다. 진작에 작업대를 만들어 둘걸. 저 원형톱으로 되도록 촘촘하게 여러 번 톱질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끌질을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꺼번에 묶어 톱질을 하기에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 조임이 약해서 판재가 움직일까봐 조심해서 톱질을 합니다. 이제 톱질한 부분을 끌로 다듬어 줍니다. 판재가 크기도 두께도 달라서 일하기가 조금은 번거롭지만 저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지금 작업은 다리의 윗부분 구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 후 제자리에 상판 다리가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저 다리가 A자 형태로 서로 마주보게 고정이 되면 입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상판이 끼워지게 됩니다. 핵심은 반드시 구찌 부분은 경사각을 주어야 나중에 상판이 타이트하게 조립이 됩니다. 저 경사각이 없으면 완성 후 위는 좁고 아래가 넓어지는 기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해보면 저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기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깎으면 상판을 무는 힘이 약하고 너무 좁으면 상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판의 두께에 따라 저 부분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일단 구찌가 완성되면 사이즈에 맞게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대충의 모양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와 위 두 군데 반턱을 내기 위해 표시를 합니다.
이 역시 수평이 아니라 A자로 벌어진 각만큼 기울기를 두어 커팅을 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저는 보강 판재를 그림 위에 올려놓고 연필로 눈금을 맞추며 작업을 했습니다. 다리 판재와 보강 판재 모두 따내는 반턱 부분이 직각 톱질이 아니기 때문에 맨바닥에 도면을 그려서라도 실제 모양을 상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샘플을 만들고 나머지 보강 판재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리 아래 보강 판재가 완성되면 위 구찌 부분에도 판재 보강이 있어야 합니다. 윗부분은 자투리 판재를 사용했으며 턱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크기도 작아 톱질할 때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렇게 눈금이 표시되면 클램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톱질을 하면 빠르겠죠. 방향이 서로 깔리기 때문에 연필선을 맞추어 보면 보강 판재가 서로 어긋나게 고정이 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판재 여분이 없는 관계로 여러 번 치수에 맞추어 시연을 해보고 톱질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불안이 있으면 톱질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생각을 현실로 옮길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판재가 두꺼우면 좋지만 또 그만큼 완성 후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제 톱질이 끝나면 또 끌질로 면다듬기를 합니다. 다리 판재와 보강 판재가 서로 주먹장 걸침이 되게 하면 됩니다. 쉬운 듯 까다로운 곳이 몇 군데 있지만 무사히 넘겼습니다. 이제 다리 판재에도 반턱을 내어줍니다. 다리 판재는 두께가 다 달라서 한꺼번에 클램핑이 안되네요. 2개씩이라도 묶어서 해봅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우마이고 상상력으로 만드는 거라 작업이 좀 더딥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봅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이 있다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고민부터 합니다. 고민은 시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그 고민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부터 해보는 게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쁘면 경험으로 삼으면 되고 결과가 좋으면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just do it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표시한 부분 모두 톱질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각 자재를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목공풀이나 접착제가 있으면 반턱을 낸 부분, 서로 맞닿는 부분에 발라주고 피스를 박으면 더 좋겠죠. 이제 다리의 윗부분 보강 판재는 삼각형으로 턱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A자 다리의 윗부분이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원형톱으로 길을 여러 번 내고 자기질로 삼각턱을 만들어 줍니다. 중간중간에 핏이 잘 맞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삼각턱이 완성되면 이제 다리 부분도 반턱을 내어줍니다. 저 반턱이 삼각턱과 주먹장 걸침으로 결합되면 완벽한 가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짜맞춤 작업은 일단 결합이 되는 순간 한몸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유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닿는 면 부분은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끌로 매끈하게 깎아주어야 합니다. 반턱 파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A자 각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좀 더 파내야 하지만 너무 파면 다리가 약해질까 싶어 저 정도만 해줍니다. 삼각턱은 이렇게 냈습니다. 저는 목공 접착제가 없어 그냥 피스만 받기로 했습니다.
피스를 박기 전에 길이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저렇게 먼저 피스 길을 내주면 피스를 박으면서 나무가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길이로 먼저 구멍을 뚫어주는 저런 모습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스를 박다가 판재가 갈라지거나 찢어지면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게 도로함이 타버리 됩니다. 저처럼 여분의 판재가 없을 경우는 더더욱 난감해지겠죠. 특히 인치각재 같은 나무는 길이로 먼저 길을 내지 않고 피스를 박으면 10중 8구는 나무가 갈라집니다. 경험이 많으면 나무만 봐도 길이를 사용해야 할지 말지 알게 됩니다. 저렇게 피스 박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참나무 판재도 마저 마무리해 봅니다. 그리고 상판에도 표시를 하여 양쪽으로 홈을 파주어야 합니다. 상판 나무는 두꺼운 나무가 좋으니 저는 팔레트 해체한 나무 중 가장 두꺼운 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쪽 앞, 뒤 모두 4군데 홈을 파주어야 합니다. 홈의 크기는 다리의 구찌 부분과 크기가 더 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저 홈이 다리 구찌보다 크면 조립을 했을 때 유격이 생겨 상판이 흘렁흘렁하게 됩니다. 상판이 흘렁거리면 다리도 놀게 되고 결국 상판을 재작업해야 하는 수고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홈의 크기를 반드시 다리의 구찌와 맞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홈의 크기를 다리의 구찌보다 조금 작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상판이 꽉 끼게 되고 안되면 망치로 두들겨 넣으면 되니까요. 망치로 두들겨 넣는 게 더 타이트하고 오히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홈을 팔 때는 다리 구찌보다 좀 좁게 파는 게 좋습니다. 완성이 되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마무리해 줍니다. 저는 홈 4개를 한꺼번에 파지 않고 한쪽씩 파서 조립해 보고 또 다른 쪽을 파고 이렇게 했습니다. 판재 두께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다리 밑부분만 각치기 하여 깎아주면 전체 면이 땅에 닿게 되어 안정감을 주겠죠. 연필로 쳐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 톱질만 해주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다 보니 끝이 보입니다. 아직도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각 판재에 넘버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판재 모양과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판과 다리 모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판재의 결합 부분마다 넘버를 매겨줍니다. 저렇게 하면 분리 보관 후 재사용 시 넘버별로 자리만 찾아주면 완벽한 조립이 될 것입니다. 상판도 마찬가지 넘버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여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재도 팔레트 판재고 또 주워 쓰는 거지만 훌륭한 작업 따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되도록 나무 판재를 다 사용하려고 해서인지 자투리 판재도 없고 톱밥 잔반도 거의 없네요. 이제 완성된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I'll see you soon. Bye.